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업체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허술한 임대주택법은 물론 법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데스크 인터뷰 시간. 오늘은 광양시장 김현옥 예비후보를 만나 김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18 발포 명령자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되면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문제의 원인은 허술한 법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최초 입주 세대가 아닌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들어왔을 경우 분양 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 임차인이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을 넘겨받은 정기산업은 이전 건설사가 공실을 재임대할 때 모집 공고의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을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중간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선착순 입주 세대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에 선착순 입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 임차인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임차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주는 거면 저희는 이제 넓게 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제 국토교통부도 회신을 한 바가 있고요. 정기산업은 중간에 입주한 세대들은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을 확대해가는 목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게 24평 산 사람 36평으로 늘려주자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삐 내고 들어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나 입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주민들을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시킨 다음 일반 분양을 해 가구당 2천여만 원의 매매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기산업은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입주민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약간의 이제 법을 편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 내서 나한테 세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도 주거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그 임차인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냐. 저희는 매각하는 거 같은 가격에 매각하는데. 우선 분양 전환에서 탈락한 가구의 집을 이용해 투기를 부추겼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좋은 집들을 그렇게 사서 투자 개념으로 임대 사업자를 내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투자 개념으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짙은 안개가 이어지면서 전남 동부 지역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여수공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여수에서 김포를 오가는 여객기가 결항된 데 이어 오후에도 모든 여객기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또 관내 15개 항로 가운데 신기, 여천, 녹동, 제주 2개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는 0.7에서 3.3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영태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와 행정에 많은 비리와 적폐가 쌓여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표를 전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하고 친환경 농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의 역량을 토대로 적극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를 만났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월초등학교 전교회장, 진상중학교 총학생회장, 조대부고 총학생회장, 그리고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초중고대 총학생회장을 두루두루 거친 사람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도력, 추진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한 순발력, 잠재력, 창의력, 타의 추종을 또한 불허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양시에서 3, 4명 경쟁하게 될 텐데 그분들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주요 현안과 발전 공약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교육문화재단을 만든다. 즉 문화재단은 이성우 시장이 임기 말에, 3선 임기 말에 세우려다가 의회에서 2번이나 사실은 부결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제가 바로 세워놓고, 제가 시장이 되면 공격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기설계 화장품 제조 공장을 반드시 만들면 바로 30, 40대 우리 젊은 여자 일꾼들이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황금동에 목질개 화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관양제철소는 우리 관양시민 모두가 우리 회사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나온 공해를 참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목질개는 관양제철소 공해가 10배, 20배보다 더 많은 그런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되면 시장 목을 걸고 저지해 내겠습니다. 오랜 교육자의 경험으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반면에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 경험, 교육 행정도 똑같은 행정입니다. 제가 지금 명함이나 이런 데는 안 나타냈습니다. 나중에 공보에는 제대로 적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순천상업고대에서는 연구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순천금당고등학교에서는 진학 지도실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 경험이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지역적인 이유로 해서 지역 특색에 의한 투표를 해왔습니다. 호남에서는 어느 당, 경남에서는 이 당, 이런 식의 세상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관양 시민들은, 이번에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지만 이번에는 당보다는 인물, 능력, 실력본위로 시장을 선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의지 변하지 말고 이 김현호가 펼치는 앞으로 시장 거리 연설 똑바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TV토론에서 정말 다른 후보와 김현호 하늘과 땅 차이로 제가 분명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일부 해역에 내려졌던 폐류 채취 금지 조치가 50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4일 돌산 평사리와 율림리 연안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폐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해당 해역에 내려진 폐류 채취 금지 조치를 오늘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에서는 앞으로 홍합과 바지락 1,900여 톤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크게 올라 올해 모내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현재 고흥지역 46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3%로 평년 저수율 88%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사 측은 그러나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한 조치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물이 부족한 동강면 원등제와 도하면 덕중제 등 두 곳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 양수 저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되면서 서민들의 발인 시내, 시외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부족 사태가 불가피해 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앞으로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버스기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버스회사에서만 최소 90명, 전남 지역 37개 버스회사에서 1000여 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운송업체들은 신규 채용 공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버스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응시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운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운전자 양성을 위한 버스 운전 자격 취득 비용 지원이나 운송업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3개월간의 교육 훈련이 필수입니다. 현장에 신규 운전자가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5개월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력 충원 없이는 현재의 버스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운송업체들은 결국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단축을 할 수밖에 없어 7월부터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종합터미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3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불타는 소리가 났다는 터미널 회사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순천에서 발생한 일식집 화재가 수족관 수온 조절 장치의 과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1층 창고 옆에 있던 수족관의 수온 조절 장치, 이른바 시즈 히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숨지고 남편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화재 현장에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는 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5.18이 발생한 지 38년이 지났지만 명확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진실규명의 핵심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죽은 친구를 두고 도청을 떠날 수 없다던 17 막내 아들은 80년 5월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다고 믿으며 몇 달간 찾아 헤맨 부모는 망월동의 한 구덩이를 파헤쳐서야 아들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총에 맞아 턱이 날아간 비참한 모습.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평생 싸워온 어머니가 끝내 찾아야 하는 건 아들을 죽게 한 발포 명령자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발포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땀시 5.18은 지금부터, 그때는 그때고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5.18 당시 이처럼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의 발포로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기억 속에도 부상자들의 몸에 남은 끔찍한 총상은 선연합니다. 총 맞은 사람은 다 참먹어요. 배, 복부 맞은, 뭐도 머리 맞거든, 목도 맞은, 사반에 맞으니까 다 참먹었네. 계엄군과 신군부는 발포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38년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발포였던 80년 5월 19일 10일 공수여단 장교의 발포가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5월 20일 밤 3공수부대가 실탄을 장착해 집단 발포하고 비슷한 시기 10일 공수의 실탄이 붕괴된 정황, 또 많은 희생자를 낳은 5월 21일 오후 1시 10일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까지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의 존재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20일이나 21일의 발포는 개인이 아니죠. 부대가 움직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령이 없었다. 그러면 그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계엄군의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명령 역시 최근 5.18 당시 헬기 사격 조사에서 군 기록과 증언으로 다시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위권 활동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인륜에 반하는 흉포범죄입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은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 38년째 모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는 일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5.18 진상규명의 가장 무거운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 전국에서 동시 개봉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인공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3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5.18 피해자들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또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기복 감독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토대로 재구성됐고 5.18 민중항쟁과 1989년 이철규 변사 사건을 함께 다뤘습니다.